안녕하세요, 미라. 저는 기술과 시장에 관심이 많은 더밀크 개발자 백승호입니다. 더밀크는 각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8곳을 집중 분석한 실리콘 에일 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까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핀테크, 미디어 등 네로라는 기업들이죠. 우리가 이 기업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미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애플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은 애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혁신의 아이콘? 제품 대비 가격이 비싼 기업? 이젠 혁신이 사라진 기업? 저도 아이폰부터 애플워치,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거의 대부분의 애플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은 과연 어떤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달 발표한 애플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어메이징했습니다. 아이폰 판매는 전년 대비 5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43.3%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0원어치 팔면 43.3원의 마진을 남긴다는 뜻인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몸집이 크면 움직임도 더디기 마련인데 애플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에게 이 얘기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애플은 전 사업 부문에서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매출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 부문은 역시나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애플 뮤직과 애플 TV 플러스, 광고, 클라우드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부문이었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분야와 서비스 분야, 그리고 미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 모두에서 고른 성적을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하나는 빠져야 정이 가는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심지어 성격까지 좋은 그런 셈이죠. 애플은 나의 경쟁 상대는 나의 과거뿐이다 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신제품을 줄줄이 출시하여 성장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애플이 주도하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내년엔 VR 헤드셋, 2024년에는 애플 글라스, 2025년에는 애플카가 나올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애플이 가장 야심차게 준비 중인 분야는 바로 증강현실 안경과 애플카입니다. AR 안경 출시 사전 단계로 내년엔 고급 버전의 VR 헤드셋을 먼저 내놓고 될 만한 시장인지 저울질을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은 그 어떤 시장에도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랬고 스마트워치도 그랬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치밀한 계약하에 개발을 하다 일단 진입하면 대량 생산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애플의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AR 글라스나 전기차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카는 서로 생산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애플과 완성체 업체들 간 이견이 커서 아직까지 특정 업체와의 협력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현대기아차와의 협력설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결국 무산됐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브랜딩은 애플이 주도할지라도 부품 조립은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서 꾸준히 관련 소식을 팔로우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애플의 미래는 쭉 장밋빛일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애플의 잠재적 위험 요소,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앱스토어를 통한 시장 반독점, 추가된 앱 추적 투명성 기능, 그리고 iOS 15부터 탑재하는 아동 성착취물 감시 시스템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은 경쟁 업체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8월 초 발표한 아동 성착취물 자동 스캔 시스템은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사이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앱스토어에 인앱 결제 반독점이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드디어 8월 31일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았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앞으로 개발자와 유저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도 애플로서는 당장 눈앞에 처한 위험 요소입니다. 애플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실적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이번 분기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단 덜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용 A 시리즈, 맥북용 M1 등 자체 칩을 제작하지만 대만 TSMC 등 파운더리에 위탁해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9월 아이폰 13을 출시할 예정인데 최악의 경우 애플이 아이폰 수요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아이폰 슈퍼사이클의 피크아웃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암울한 소식인 셈이죠. 다만 서비스 부문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헐리우드 내 새로운 캠퍼스를 물색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구독 모델을 출시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까지 다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애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시가총액 1위 기업답게 애플이 내놓는 제품과 각종 정책들은 업계에 판을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애플의 시총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가총액 2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윈도우와 오피스에 집착하던 진부한 거인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탈바꿈해 진격의 거인으로 변화했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밀빠!